이를 사약으로 취직하셨고요. 또 예전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정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한국여성정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셨고요. 현재로는 펜라이프 가족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화순 박사님께서 이 시간에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변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50장에 걸친 1년 걸리는 보고서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라 해가지고서 장 대표의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꼼짝 못하고서 밤새면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저의 그 학문 분야, 관심 분야가 한부모였기 때문에 또 이혼 가족 뭐 그런 부분이어서 일주일 만에 이걸 정리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지난 30년과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항해를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의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우선 여성 한부모 가족이 모든 가족에 비했을 때 빈곤 지수가 가장 높아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벌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되려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빈곤 지수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양부모의 일하는 여성이나 아니면은 남성 한부모에 비해서도 이 빈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성 한부모 가족이 일가족 양립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번 조사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여성 한부모는 우리가 평평한 거를 영도라고 친다면은 일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10도, 그리고 여성 한부모인 경우에는 거기에 또 더해서 10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런 법제도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는 평등하지 않느냐, 너무 또 이렇게 한쪽으로만 또 치우치게 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떤 구조에 있는지 한번 지난 30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2번 여성 한부모 가족의 가장 높은 빈곤 지수를 한부모, 남성 홀벌이, 맞벌이, 그러니까 지금 표로 들어갑니다. 양부모 가구와 비교한 한부모 가구의 빈곤 지수요. 그리고 맞벌이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2011년보다 2020년에는 확실히 빈곤이나 건강 지수에 있어서는 나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기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 국민의 건강 또는 경제적 빈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을 시연해 왔다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장시키는가와 더불어서 그 이외에 관계적인 측면까지 이제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노동 차원에서는 빈곤이 더 심하게 심각한데, 시간 압박 또는 시간 빈곤을 경험하는 거죠.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평일에 낮에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시간 압박과 노동에 대한 빈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플렉서블한 타임들이 소기업, 자영업이나 아니면 이 소규모의 기업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분위기라면은 시간 좀 잠시 쓰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플렉서블 타임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진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한부모 가구의 여성이 모든 지표에서
한부모 남성보다 훨씬 낮아요. 또 하나는 한부모 남성인 경우에는 뭐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면은 한부모 여성인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그렇죠. 가구주의 성별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 가구보다는 모자 가구가 소득, 건강, 노동, 주거의 빈곤의 지수가 높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젠더적 관점에서도 좀 봐야 할 시기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사별보다는 이혼한 부자 가정의 경우에 있어서 빈곤 지수가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살림이나 잔잔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 살림이라는 거는 잔잔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에게서는 좀 빈곤 지수가 높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부모에 대한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런 인식 개선에 있어서 남성들에게도 경제적 교육이라는 것, 경제 마인드, 보살핌이라든가 살림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인식시켜야 한다는 거죠. 살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되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되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대부분이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또 치우고 그런 일들을 일상적인 반복의 일들을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해보다 보니까 훈련이나 인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훈련이나 인지를 서로 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살림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미혼모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부모 가족에게 한부모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21년에 한국미혼모가족협회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서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상실, 그다음에 재택근무하고 분리되지 않은 일가정 생활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약간의 그 경제활동하는 미혼 한부모나 아니면 경제활동하는 한부모 중에서 여러분들 경제활동 하는 분하고 경제활동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경제활동으로 코로나로 인해 갖고 더 힘들을까요? 경제활동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경제활동을 해야만 먹고 사는데 경제활동 하지 않는 분은 그래도 조금 뭐 유동 자산들이 좀 있긴 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떨어지고 어디서 벌어올 데가 없다는 것이죠. 해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겨우 먹고 사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저축이나 비축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이로 인해 가지고 자녀에게 의도하지 않게 스트레스나 아니면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는데 그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싫어서 아니면은 뭐 사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됐을 뿐인데 또 10도 마이너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빈곤한 그런 스트레스를 누가 받느냐? 아이들한테 이렇게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성 한부모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부모 가족 중에 여성이 시간 압박과 빈곤이 높아. 그러니까 양부모 가족의 취업 여성이 굉장히 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뭐 저도 사실 집에 가서 일을 더 많이 해서 억울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 경제 활동하는 여성 중에 한부모 가족의 여성이 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10도 기울어졌다가 또 10도 기울어지니까 20도가 기울어지는 그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한부모 가족의 남성에 비해서 또 여성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빈곤 지수가 높으니까 30도가 기울어지는 거죠. 30도 기울어지는데 부모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 자녀는 40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 자리에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기울어진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명예회복 운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명예라는 것, 우리 다 똑같잖아. 그리고 또 뭐 복지나 모든 재원들이나 관심들이 한부모 너희들한테 가면은 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럴 때는 이게 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잠시 떨어져서 보면은 저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법이 복지 지원, 자녀적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할 때 그 노력과 정부의 노력과 또 모든 그 관심과 애정은 감사하지만, 저는 속으로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 이게 복지적이고 자녀적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약간 많이 낙이나 찍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낙이나 찍히는 그 안에서도, 같은 한부모 안에서도 또 이런 낙이나가 싫고 그 지원받는 거 싫으면 나는 한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뭐란 말이에요? 한부모, 어떤 사람이 한부모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유럽에서는 보편적 가족 정책 안에서 한부모 정책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가족 정책 안에서 빈곤 문제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비율을 나누고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녀적 복지 정책이에요. 지원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무슨 사무소를 찾아가야 하거나 복지사무소를 찾아가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차이가 결국은 우리 사회도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법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특히 우리 한부모 연합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당사자 목소리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죠. 어느 사회고 간에 어린이하고 이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들이기 때문이죠. 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명예회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한부모의 명예회복,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 한부모의 명예회복이 왜 필요한가는 건강가족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비교해보면서 과거, 현재로 보면서 중요한 가족 가치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가족지원법에서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 보편적인 가족 정책으로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쩌고 뭐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제 가족센터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가족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가족 해체의 예방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해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다문화 가족은 그냥 다문화인 사람들이고,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는 가족 해체된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 해체라는 걸로 이걸 봤을 때,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족 해체로 본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낙이나 현상이면서 또 기울어진 이 운동장이 돼간다는 거죠.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시간 되면 5분 전에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건강가족지원법에서 가족 해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지금서부터 아주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합니다. 뭐 전면 개정해라 그런 게 아니라 가족 해체가 뭐냐 법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또한 가족센터의 기능과 한계점에서 본다면 가족센터에서 그것도 넘어갑니다. 가족센터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 방향에 대한 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특수성이나 당사자나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한부모에 대한 특수성의 요구를 부응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취업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대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부모 가족의 이 어떤 그 환경이나 그것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보편적인 기준에 한부모를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 보편적 기준 안에서도 한부모에 대해서 좀 특수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보편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부터예요. 이제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특수성과 그 우리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밥원으로 가면은 다문화는 지나가고요. 밥원에 다른 그 건강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보편적인 대상들이에요. 다문화인이면 되고 어쩌고 그렇게 되는데 한부모는 가나다라마의 조항 중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준하는 자예요. 그것은 뭐 소득이 얼마이고 뭐고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녀적인 복지 정책인데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빈곤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족일 때 이 인구 그러니까 코션이라 그랬는데 할당으로 점수를 몇 점으로 주느냐 하면서 그걸로 복지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부모 가족일 때는 어른 둘이니까 두 사람 하나 더하기 하나에 아이가 하나라면 0.5면 2.5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한부모일 때는 어른 한 사람하고 아이가 하나라면 1.5로 계산하면서 1.5가 2.5에 비해서 재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산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보편적인 가족 정책으로 가게 되는데 특수한 여성 가족부령으로 하게 되면은 어디 갔어요? 왜 왔죠? 뭐 이제 동사무소 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가기도 싫고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복지 정책하고 그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자녀적 복지 정책의 장점도 있고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장점도 있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인구 증가 정책으로 들어가잖아요. 30년 전에는 인구 감소 정책이었기 때문에 보편적 가족 정책으로 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보편적 가족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그 부분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은 가족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해서 4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한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식하면서 무엇이 정상 가족이고 무엇이 가족 해체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족을 보는 데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가족 구조, 기능, 관계. 그런데 지금까지 해체라고 한다는 건 가족 구조에서 보는 거죠. 양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그런데 기능에서는 양부모나 한부모나 다 마찬가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도 해요. 또 기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계 유지와 자녀 출산, 자녀의 사회한데 요즘은 딩크족도 있고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기능도 이제는 예전하고 같이 하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양부모 가족으로 있으면서 가정 폭력이 있는 것하고 한부모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하고 관계 속으로 있어서는 누가 더 낫다고 우리가 얘기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관계 속에서 한부모로 사는 부분들이 갈등, 싸움 뭐 그런 부분이 더 이상은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요건들은 더 있다면은 이제는 가족 관계라는 말로 우리가 가족 해체라는 말로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거이시죠. 자, 시기별 가족 정책이나 한부모 정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 보시기로 하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녀적 복지 제도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서로 꺼내지 않는 건 불편해서라는 거죠. 근데 저는 10년 동안 한부모 연합 우리 그 단체들하고 계속 활동하면서 적어도 자기에게 불편한 거를 안심하고 말을 할 수 있는 2분 남았어요.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여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연합이 해야 할 일들은 적어도 자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부모 가족 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 증가 정책하고 함께 간다면은 이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낙인화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의 사례가 예전에는 거의 50년 전에는 인구 감소였는데 보편적 가족 정책으로 쭉 지속하고 또 이민자들을 많이 들여오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는 인구 증가의 모범 사례 국가가 된 거죠. 20년 새에 인구가 690만 명이 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동북부. 예전에는 슬럼가였는데 그거를 다 문화지구로 바꿨더라고요. 도서관 뭐 등등등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했을 때 인간관계, 정서, 삶의 질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것들로 본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라번에 본다면 가족 해체에 대한 라번 이제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 해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는 바꿔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번에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센터에 대한 기능 조정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양한 가족을 위한 인식 개선에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제가 사실은 저도 불편해서 안 봤는데 우리 원고를 쓰기 위해서 사흘밤을 이제 완판을 하면서 그 일부를 그냥 1부터 16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서 체크하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회복이라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게 한부모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한부모 자녀인데 엄마가 왼수보다 더한 사람 있잖아요. 문동은의 그 어머니가 이게 당신 엄마 맞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있을 때 good, bad,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그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 삶의 안에도 이 엄마가 좋은 엄마일 수도 있고 나쁜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이랬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승화시키면서 이것을 보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글로리로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복수로 멈추게 된다면 그냥 불글로리는 묻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쪽으로 본다면 오늘 저는 제 아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나의 친구 딸이 저의 그 복수심, 저 사촌 오빠한테 당한 그 성추행을 당한 이 복수심을 정말로 그 사람한테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상담을 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복수라는 게 저 사람을 칼로 찌르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쫌쫌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은근자로 그 오빠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오빠가 그 과거에 더 이상 과거에 자기를 괴롭히던 거를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1분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50도였던 우리 자녀들에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부모가 꼭 친부모만은 아니어도 돼요. 사회적 부모도 됐을 때 good mother, bad mother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는 좋은 이 지지자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사회적 조력자 이게 있다면은 자녀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워딩을 하면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어주는 사회적 부모가 된다는 건 삶의 어느 기간 동안 교사나 부모 중 한 명 사랑하는 이가 거울 반응을 해주나 인정해주면 자녀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 아동은 안정된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응집성, 향상성, 탄력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자가 필요한데 이 욕구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자기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그 아동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자기 대상이 되어줄 필요가 있죠. 그리해서 자신에 대한 거울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더 글로리라는 건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내면이야. 미술관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책과 더불어서 내면적 자기 대상을 키우는 내면적 튼튼함에 대해서 이제는 양자를 생각하고 또 수정하고 서로 든든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그 한부모 가족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